큐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볼게요. 큐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은 판매자 페이지에서 정산관리, 판매정산 내역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관리란 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사업자 지지주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금연서 등의 적격증빙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 같은 이제 글로벌 셀러 전문 고수는 제품이나 상품을 소싱하는 유형에 따라서 구비하게 되는 적격증빙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구비하게 되는 자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과세관청과의 소명 리스크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영세율 자체가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전문 한재문 세무사입니다. 국내 글로벌 셀러 시장이 자리 잡은 지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큐텐, 라쿠텐, 파이마, 쇼피, 아마존 등 관련해서 세무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시는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큐텐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특성과 수출업이라는 특성이 결합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엄청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죠.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중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알아볼게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매출, 매입,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 관리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큐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은 판매자 페이지에서 정산관리, 판매정산 내역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시긴 하지만 그 검색 조건에 보면은 정산일, 발송일, 구매자 결제일, 배송 완료일 이 네 가지 경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회계세법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수출업의 경우 인커텀지에 따라서 매출이나 부가세 과세 표준 인식 기준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냥 구매자 결제일로 선택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신고하실 때 환율 적용도 실무적으로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 본래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오차가 크지 않다면 평균 환율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제 담당 세무조사관과 영세율 조기환급 관련해서 매출 소명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조사관님께서는 월말 기준 환율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나왔을 정도니까 크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월별 평균 환율로 진행하셔서 신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관리란 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사업자 지지주 및 현금영수증, 매입세금연서 등의 적격증빙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여기까지만 관리하시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글로벌 셀러 전문 고수는 제품이나 상품을 소싱하는 유형에 따라서 구비하게 되는 적격증빙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그 유형에 따라서 구비하게 되는 자료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과세관청과의 소명 리스크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국내 제조업이나 혹은 유통업체를 통해 소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구비하게 되실 건데 이 경우 대금 수치 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금액이 크면 계약서 혹은 견적서나 품위서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카드 매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소싱하는 경우에는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누락 없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누락된 부분을 검토해서 산입하되 그 과정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와 이미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카드로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구매 내역에 대한 소명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겠죠. 피지사를 통해서 대부분 구매 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거나 현금 및 상품권을 통해서 상품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경우 1차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소득공제용이나 뭐 이런 걸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소득공제용으로 받으셨다면 빨리 컨버전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랑 주민번호로 받으시면 안 돼요. 현금영수증을. 그리고 그 다음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과 실제 계좌이체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현금영수증 매입이 순수 현금 지급액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의 자금 유입 원천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외 OEM 또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관을 통해 통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입부가세가 발생했을 테니까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으신데 만약에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부가세 부담이 없으셨을 테니까 환급받을 부가세도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다만 소득세, 법인세 결산할 때 인보이스나 아니면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비용 처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율 첨부 서류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영세율 자체가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B2C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 서류로 인지하고 계신데 쇼피의 두라로지스틱스 혹은 큐텐의 큐익스프레스를 제외하고 소포수령증이라는 명확한 명칭으로 서류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 내역이나 운송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가끔 소포수령증이나 배송영수증에 기재된 제품 금액으로 매출 신고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가소 신고가 된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금액에 대한 0.5%가 부과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큐텐 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큐텐 같은 글로벌셀러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중요하지만 규모가 커지시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결산에서 더 많은 고려사항들이 세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수수료에 대한 수취 주체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발생이 안 하고 하니까 결산할 때 지급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중간에 가상계좌를 통해서 정산받는 경우에는 한 달이 거쳐서 또 들어오는 가상계좌에 대한 결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글로벌셀러 전문, 큐텐 전문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